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인장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가장 많이 망치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다정하게 행동을 했니 안 했니 이런 것보다는 관계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서로가 그 트러블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고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각각의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연애라는 것이 뭐 법률처럼 뭔가 옳고 그름이 딱 기준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뭔가가 옳고 그르다를 정해놓을 수는 없지만, 사실 가장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서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객관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편적으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장이 대부분 그것이 옳은 기준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의 입장이나 아니면 또 자신이랑 가까운 지인의 입장이나 이런 경우라면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싸주고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서 그 허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하고 억울함을 느끼고 그런 감정이 이 분노감으로 표출이 되어서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다툼을 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물론 상황에 따른 편차가 있겠지만요, 이 5가지의 방법론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갑시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할 것. 두 번째,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발언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해서 대화를 한다는 식으로 인지를 시킬 것. 세 번째, 이 메타포를 사용을 할 것. 네 번째, 상대방의 인정을 구두로 확장받으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공격성이 누그러들면 그것을 일종의 인정으로 간주를 할 것. 다섯 번째, 내용을 정리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유도를 하고 상대방의 행동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 자, 하나하나 제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파악을 할 것.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혹은 타인의 일이라면 야, 그 사람이 잘못했네, 이렇게 충분히 자기 스스로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를 할 만한 부분도 이 논쟁 상황에서는 일단 그것을 인정을 하면 내가 이 논쟁에서 패배감을 느껴야 하고, 그 패배감은 관계에서 내가 갑을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인정을 쉽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격한 상태, 그리고 이 상대방과 대립을 하는 상태에서는 억지를 피우기가 쉬워지고, 이것을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억지를 피우니 이 사람이랑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 와, 얘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변화한답시고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네, 야, 얘 정말 이기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분노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몰아붙이게 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우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말로는 진심이 아닌 그저 상대방을 화를 나게 할 만한 그런 말들만 내뱉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평소 생각에도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숙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지닌 사람이면 좋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몰아붙이게 되면 이 몰아붙이는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더 공격적으로 나오게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감정적인 반응, 분노라던가 짜증이라던가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1시간만 있다가 얘기하자, 나는 1시간 뒤에 꼭 이 자리에 다시 올 거야, 1시간 뒤에 나는 너한테 꼭 다시 전화를 걸 거야, 서로 머리 복잡하고 답답하니까 생각 정리하고 얘기하면 우리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1차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잠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작정 나중에 얘기하자, 내일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은 감정이 이렇게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다린다는 것을 잘 하지 못해요. 조바심을 부리고, 왜 흔히들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그럴 거면 헤어져, 지금 얘기해,
이런 식으로 짜증을 부리다가 그렇게까지 이별까지 가는 커플들의 경우도 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명시를 해주고 또 이런 말들을 상대에게 전달을 할 때 가능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부드럽지는 못하더라도 위압감은 없을 만한 감정 호투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상대방에게 공격성 발언보다는 내가 지금 상대방을 위하여 대화를 한다는 인지를 준다. 자, 이거 하나로 대화의 질이 여러분 정말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굳이 연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갈등 상황에 이 모종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내 요구 조건을 상대방에게 수용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합니다. 이것을 상대방도 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한쪽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뭔가 희생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란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방어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롭게 대화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상대방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네가 아니니까 언뜻 이해는 하지만 완벽하게 네 입장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질책하고 굴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너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왜냐면 내가 너를 이해를 해야 나도 진짜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해를 하고 나도 감정적인 고통 없이 우리 관계에 임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이해를 해야 너도 행복한 거고 나도 행복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 상대방의 태도를 이 싸움의 형태에서 협동의 형태로 바꾸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메타포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메타포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은 자기중심적인 감정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맞는 것도 맞다고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일이 아닌 나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도 이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이게 잘못되었고 이게 잘못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건 우리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상대방이 네가 나를 외롭게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연락을 했다. 이런 식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일종의 바람이죠. 연인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자,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자기 자신만의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네가 잘못했지 라고 비난을 해도 자기 자신만큼은 자기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외로우면 다른 사람이랑 연락을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러면 네가 날 안 외롭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자, 이게 아니라 메타포, 비유를 사용하는 겁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살다 보면은 항상 뜨거울 수 없고 항상 사랑을 속삭이지는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느냐. 두 분이 연애 초반처럼 닭살 돋게 그런 생활만 하시진 않지 않을 거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로 이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지. 그런데 어떤 부부가 남편이 일이 바빠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여자를 외롭게 했다고 해서 그 여자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선다면 그 가정은 정상적이지 않지. 물론 남자가 먼저 외도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정당화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여자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 물론 연인과 부부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관계에 대해서 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똑같다. 만약에 저 부부가 이혼을 한 뒤에 여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자도 이혼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비유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는 것인데, 사람들은 여기서 상대방이 납득을 하면 이 말로써 확실하게 나한테 패배 선언하기를 바래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이런 말을 원하는데 사실 이 상황들을 보면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수그리기가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나는 내 입장이 맞다고 고수를 해오고 있던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이때까지 펼쳤던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내 자존심은 바닥을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굴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 공격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이 태도가 누그러들면 이것을 암묵적인 동의로 봐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단계, 내용을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유도하고 상대방의 행동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나 자신의 행동 개선에 대한 의지를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이 의지들을 피력을 해야 상대방 또한 이 수월하게 자신의 잘못된 점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과를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외롭게 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둘 다 아직까지 서로가 굉장히 소중하고 다른 사람한테 서로를 보내기에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잖아. 나도 이제 주말에 좀 시간도 내고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너한테 연락도 하고 네가 그렇게 외롭게 연애한다는 느낌 안 들도록 힘쓸게. 그리고 너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듣고 싶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주고 이해하는 스탠스를 취하시면서 잘못된 것은 이 메타포 비유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인지를 시킨다면 여러분이 이제껏 해오셨던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말싸움하고 이런 다툼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이 다툼 과정이 발생을 했을 때 시간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도 말을 조리 있게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